오늘은 학원 숙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아이가 힘들어하기만 하고 성적은 왜 이렇게 나오지? 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학원 숙제가 가진 함정과 세 가지 탈출 전략을 같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내신 시험 너무 어렵죠? 상대평가로 진행되고 각 등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많은 어머님들이 주요 과목에 대해서는 학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수학은 혼자서 공부하기도 어렵고 고난도 문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학원을 다니는 것이 당연시 되었고요. 국어, 영어도 교과서에서만 문제가 나오면 상관없지만 외부 지문도 많이 나오고 지문 암기량도 많고 문제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학도 어려워서 학원 다니고 이렇게 주요 과목들을 학원 다니다 보니까 숙제량도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잘 나오는 과목들은 잘 나오지만 또 그렇지 않은 과목들은 성적이 정체되면서 이 학원을 계속 다녀야 되나? 학원을 바꿔야 되냐? 이런 딜레마를 많이 경험하고 있으실 텐데요. 왜 학원도 다니고 학생도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은데 성적이 기대만큼 안 나올까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학원은 자기 과목을 우선해서 숙제를 내기 때문에 각각은 적당히 볼 수 있지만 전체가 합쳐지면 소화 불가능한 숙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합쳐지고 학원 수업도 가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불가능한 양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학생들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 각각의 달성률을 보면 상당히 낮은 5, 60%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 숙제들도 사실 천천히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당장 내일 있을 수업에 맞춰서 급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데도 성적이 잘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숙제를 소화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상위권의 학생의 기준에 맞춰 있는 게 사실이에요. 숙제를 한다 함은 일단 수업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이해가 다 돼야겠죠. 근데 사실 어떻죠? 대부분의 중위권, 하위권 학생들은 학원 수업 자체도 사실 따라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이해가 일단 미완성된다는 거고요. 풀이 속도도 느려요. 20문제 푸는 것도 천천히 풀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막 막혀서 10분, 20분 다 못 풀기도 합니다. 집중력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숙제를 잘 소화한다? 이것 자체도 쉽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저희가 가장 중요한 시험 직전 기간에 숙제들이 더 많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 일주 전에 암기하고 복습하고 다른 과목 해야 되는데 사실 이때 클리닉을 또 진행을 합니다. 보충 수업, 직전 보강 이런 것들이 나오고 학생의 상태에 따라서 추가 과제들이 막 나와요. 정작 가장 중요한 시간에 내 공부 시간이 없어진다. 그래서 다른 과목도 떨어지고 학원 과목들도 서로 충돌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열심히 숙제하는 것 같지만 성적이 잘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숙제만 열심히 하는 것 같다? 사실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과목들 어떻게 되죠? 완전히 방치되죠. 특히나 탐구 과목들. 주요 과목들을 학원 다니고 있기 때문에 탐구 과목이 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계속 뒤로 미루는 거예요. 결국 벼락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 과목들끼리도 충돌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내일 영어랑 수학 둘 다 있다? 둘 중에 하나는 잘 못하는 거죠. 근데 학생들은 보통 어떤 선택을 하냐면 힘들고 내가 하기 싫은 숙제를 더 안 하게 돼요. 영어와 수학을 한번 비교해볼까요? 영어는 90점, 수학은 60점? 숙제 나오면 어떤 것부터 할 것 같아요? 영어부터 한다는 거. 못하는 수학을 더 해야 되는데 계속 충돌할수록 힘든 숙제는 피하게 됩니다. 못하는 건 더 못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이 오래 지속되면 스스로 공부를 계획하는 힘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시키는 것만 계속 따라가는 거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면 수동적인 학습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적이 잘 나오면 상관없거든요. 학원 다니는 과목이 전부 다 1등급 나와. 괜찮지만 학원 다녔는데 3등급 나온다? 학생 입장에서는 이제 혼자 해야 되는데 혼자 못하는 거죠. 스스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더 큰 문제가 생겨요. 고1 때는 어떻게 버틸 수 있지만 고2가 되면은 어려운 과목들이 늘어나잖아요. 학원으로 커버가 잘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고학년으로 갈수록 더 커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숙제만 계속한다? 이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험 전날까지 계속 숙제만 하는 거고요. 공부를 했다고 생각은 해요. 숙제를 계속했으니까. 새벽 1시까지 숙제만 했으니까. 근데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학생이 번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힘들게 고생했는데 성과가 하나도 안 좋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러면 번아웃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학년이 올라갈수록 상위권 학생들은 계속 잘하고 못한 학생들은 학원을 어떻게 하지?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지? 이렇게 혼란이 오면서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제 바꿔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학원에 대한 마인드, 학원 밸런스, 공부 계획 이런 것들을 바꿔야만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바꿔야 되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원에 대한 마인드를 바꿔주시는 게 좋은데요. 단순히 열심히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학원 수업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숙제에 대한 달성률,
그리고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오답을 얼마나 완벽하게 하는지를 함께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학원을 다니고 있다면 학생한테 물어볼 수 있겠죠. 수업 내용 어느 정도 이해가 하고 있니? 그리고 숙제는 지금 달성도가 몇 프로지? 20, 30%라고? 이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틀린 문제들에 대해서 스스로 오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제가 이제 봤던 학생들 중에서도 수학을 계속 이제 문제 푸는데 모르는 것들을 계속 넘어간다는 거예요. 숙제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성적이 정체되고 모르는 것은 자발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적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우리 아이가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서 학원을 다니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학습 밸런스를 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 과목이 반드시 한 주에 한 번은 공부할 수 있도록 세팅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학원 과목의 경우에는 개념 완성도를 일단 확실하게 잡을 수 있도록 생각해 주셔야 되고 학원 간의 밸런스를 잡아주시는 것 중요해요. 잘하는 과목은 좀 줄이셔도 됩니다. 너무 욕심을 내서 모든 과목을 세팅하게 되면은 학원끼리 당연히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하는 과목은 어느 정도 혼자 할 수 있도록 영어를 잘한다? 영어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수학을 잘한다? 3번이 아니라 2번 정도로 조절해 주시는 게 좋고요. 약점 중심으로 우선해서 숙제나 공부할 수 있도록 잡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어려운 공부들을 더 학원을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한 상황이고요. 비학원 과목의 경우에도 반드시 한 주에 한 번씩은 시간 배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국사 그래도 토요일, 일요일에 2-3시간씩 공부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간 단위로 사수해 주지 않으면 학원 숙제, 수행평가 그 외로 계속 밀리게 돼요. 이런 것이 나중에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주간 단위로 잡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때는 숙제와 별개로 이 공부를 진행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토요일 2시간 공부하라고 잡아줬는데 이때 계속 숙제를 하는 거죠. 학원 숙제. 그러면 이러한 시간을 잡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비학원 과목의 경우에도 일주일에 시간을 잡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시험 기간에 전략적으로 시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평소에는 학원을 집중하더라도 시험 기간에는 비학원 과목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더 많이 투자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과목만 잘하고 나머지 과목들을 다 망하는 것보다는 전 과목 밸런스 있게 성적이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학생의 공부들을 보면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어떤 공부 할 거야? 내일 수학이 있으니까 수학 숙제 80문제 지금 다 풀어야 돼요. 이런 경우, 그리고 좀 이따가 영어 수업이 있으니까 지금 빨리 영어 단어 외워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학생의 공부가 숙제 목록이 아니라 이제 각 과목별로 스스로 계획을 어느 정도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학원 숙제가 나오더라도 학생 스스로가 매일 수학 문제를 20문제씩 2페이지에서 2페이지까지 내가 나눠서 풀어야지 이렇게 계획할 수 있도록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국어 숙제가 나오더라도 본인이 이것을 매일 이렇게 몇 지문씩 할지 어떻게 분석할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과학학원을 다니더라도 그냥 단순히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5월이죠. 5월과 6월이 있다면 5월까지는 내가 개념을 다 끝내야 돼. 그리고 6월부터는 문제를 풀 거야. 학원 진도랑 잘 안 맞네. 그럼 내가 5월에는 인강을 좀 더 들어서 예습을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본인 스스로 주관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만 학원을 조금 더 잘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한다면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더 성장할 수 있는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3가지입니다. 과목별 밸런스도 잡고 다른 과목들도 신경 쓰기 때문에 방치된 과목이 좀 더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내신 평균 등급이 올라갈 수 있고요. 점수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공부에 대한 자신감과 스스로 할 수 있구나, 공부할 수 있구나 이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학원을 이제 도구로 쓰게 됩니다. 단순히 학원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학습 계획을 세워서 이 안에 학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능동적 학습자가 되고 학원의 효율성은 좀 더 증가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이 쌓이게 되면 공부가 점점 쌓이고 성장하게 됩니다. 자기주도 학습은 이런 식으로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학원을 활용하고 다른 과목들을 살아남는 것을 통해서 자기주도 학습은 당연히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딱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주일 자기 공부 시간표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일단 학원을 한번 시간도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언제 학원 가고, 그리고 숙제도 언제 해야 되는지 넣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의 과목들도 언제 공부할지를 이런 식으로 약간 박스처럼, 하나의 박스처럼 시간을 정확하게 규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는 그 과목에 대한 공부를 쭉 진행해 보고 나서 일주일 뒤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본 거죠. 이렇게 했더니 이만큼밖에 못하네. 숙제 달성률 50%네. 그러면 이걸 조정해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점점 조정하면서 훨씬 더 공부가 밸런스도 잡히고 좋아질 것입니다. 처음부터 거창하게 크게 시작할 필요 없이 이러한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한 달 뒤,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을 전부 바꿀 수 있습니다.